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우리 남자들은 쾌감이 절정에 달하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만 사정을 할까요? 여자도 사정을 합니다. 아니, 여자한테 몸뚱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자의 몸은 남자처럼 올챙이를 발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같은 사정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자의 요도에는 남자의 전립선과 비슷한 스킨스캐너시관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 상태에 이르면 이곳에 분비물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절정에 도달하면 그 모여있던 분비액이 13회에 걸쳐서 분수처럼 요도를 통해 분출되는데 이 과정이 남자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영상에서나 실제로 여자가 분수처럼 뿜어내는 여성의 분출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성처럼 액체적인 사정을 한다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변이다 아니다.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의 정체와 어떻게 분수를 터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상당수의 여자들이 오 선생님을 느낄 때나 그 전으로 분출되는 스퀘팅 현상을 일으킵니다. 일본어로 흔히 시오오키라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시오오키에 의해 배출되는 액체는 소변이다. 소변과는 다르다. 두 가지의 의견이 계속 나뉘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변과는 다릅니다. 여성이 오 선생님께 도달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액체는 정액과는 다름으로 사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액체는 남성이 사정하는 느낌과 비슷하며 개인에 따라 소변으로 오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변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성이 흥분하게 되면 클리토리스가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구해면체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수축하며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그곳 구조는 남성들이 발고가 되면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처럼 여성들도 흥분했을 때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여성이 정말로 소변을 배출했다면 그녀는 거짓으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영어로는 버지널 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액체 자체는 별 냄새가 나지 않고 최신 의학계 전문 여론을 종합해보면 이 액체는 소변 성분이 소량 함유된 유백색 전립선에게 가깝다고 합니다. 사정을 하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자신이 하는 줄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여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5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소변을 싼 줄 알고 당황했다는 여자들도 있죠. 만약 늘 경험한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여자는 성감이 무척 발달한 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특별한 여자는 남자를 특별한 흥분으로 몰아넣을 수 있죠. 만약 이런 여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것은 여자들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심합니다. 남자들은 빠르던 느리던 결국 모두가 사정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약 11%만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절정을 느끼는 여자가 3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죠. 그리고 나오는 양도 몇 방울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이불이 다 적셔질 정도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소변을 보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액이 생성되고 나오는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니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의 전립선과 비슷한 곳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소변처럼 분출되는 이것은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양은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질에서 나오는 것이 3mm 정도의 소량이라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약 150m 정도의 많은 양의 액체가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요덜에서 나오다 보니 약간의 오줌 성분도 들어있지만 소량 함유되어 있을 뿐 소변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나오는 양이나 현상의 차이가 크지만 어쨌든 흥분이 되어야만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 주변을 자극할 때
엄청난 쾌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자의 사정은 관계할 때마다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고 오 선생님과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의 사정을 경험하셨다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내 파트너가 진정으로 흥분했고 성감이 발달한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더 큰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자가 이것을 느끼는 나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20대부터 경험한 사람도 있고 초경을 겨우 지난 10대 중반에 자기 위로를 하다가 경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아이를 낳고 성적 쾌감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시기에 처음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대부분은 성감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시점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흥분을 참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을 싸는 기분이 들면서 끈적거리지 않는 맑은 액체가 회음부를 타고 흘러내린다면 내 파트너가 진정으로 흥분했고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자는 소변일까봐 의도적으로 억제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전혀 다른 성분이니 여자의 쾌감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살라마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끄는 프랑스 연구진과 연구에 자원한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분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결과를 성의학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여성은 흥분이나 오선생을 느낄 때 적어도 한 컵 정도의 시트를 적시거나 액체를 분출하는 여성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만성질환이나 사랑을 나눌 때 나타나는 요실금 등이 없으며 자궁이나 난소의 종양이 없고 염증이나 임신이 아닌 정상 체중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 여성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나타난 7명의 자원자들이 프랑스의 모든 여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진행된 실험인 만큼 어느 점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평균 14세, 15세 혹은 18세에 잠자리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평균 20명의 파트너를 가졌었습니다. 월에 420회 평균적으로는 8회 정도씩은 잠자리를 가지는 여성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했으며 파트너에 의해 분출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 중 6명은 질 전벽을 손가락으로 자극할 때만 분수 같은 분출 현상이 나타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했을 때 분수를 뿜어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손으로 여성의 그곳을 자극시켜 분수를 뿜어내게 하는 것은 일본 영상들의 추세로 보면 2008년을 전후로 개발 정착화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간의 성역사와 놓고 비교하자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없으며 초보자가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상대방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도 있다고 하니 직접 시도해볼 때는 조심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성의 사정이나 분출 현상 모두 사랑을 나눌 때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해주는 요소의 하나이므로 결코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전문 성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여성의 다양한 성적 특징과 행동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약 11%의 여성들만 경험할 정도로 소수의 성감이 뛰어난 사람만 나타나는 현상이니 내 실력이 형편없나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특정 현상에만 집중해서 오늘은 꼭 분수를 터뜨린다는 마음가짐보단 상대방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맞춰가며 육체적인 교감과 함께 정신적인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사랑을 나눈다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사정을 할 때 다른 느낌을 갖는데요. 또 그 사정을 하는 타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할 때 상대는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남자가 사정을 할 때 여자는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남자에게 사정이란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물리적인 느낌이 큽니다. 정서적 자극보다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적 흥분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사정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한테 사정이란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사정을 할 때도 정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족감을 느낀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때 남자와 함께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남자가 느끼는 쾌감과는 결이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한테는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상대 남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같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남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스스로 여자로서의 매력이 어필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벼운 키스나 사랑스러운 포옹을 하며 남자의 기분 좋은 표정을 계속 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정말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잠시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의 마지막 순간에 찡그러진 미간을 보면 자신이 더욱 흥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에게 몰입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 혼자 싸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 물론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피스톤 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삽입 섹스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오신 분들이라면 여자에게 섹스는 피스톤 운동뿐만 아니라 전이 과정과 후이 과정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정을 하더라도 잠시 동안이나마 상대 여자를 꼭 안고 있거나 그 여운을 여유 있게 같이 느끼곤 하는데요. 간혹 배려심이 없거나 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정을 하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찝찝하다며 화장실에 씻으러 가곤 합니다. 남자의 이런 행동은 여자에게 큰 실망감과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서 본인만 밥 다 먹었다고 혼자 일어나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몇몇 여자들은 대놓고 이런 불만을 표현하고 개선하려고 하겠지만 변명소 심한 여자들은 이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잠자리에서 반드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이 지루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자는 완전히 만족했고 이제는 피스톤 운동을 끝내고 후위 과정으로 넘어가서 여운과 따뜻한 스킨십을 느끼고 싶은데 남자는 사정하지 못했다 하여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절정을 느끼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남자의 강한 압력을 버텨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혼자만 느꼈다고 해서 상대 남자한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격이 파탄나거나 심하게 이기적인 여자가 아닌 이상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서 남자도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답니다. 만약 버틸 만큼 버텼는데도 남자가 사정은 하지 못하게 되면 여자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스로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면서 내가 잘못인 건가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 동물이며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신을 투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혼자만 만족감을 느꼈다 한들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남성분이 지루가 심해서 사정을 못하고 끝나게 됐다면 상대 여성분에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가끔 이렇게 무뎌질 때가 있다라고 위로하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상대 여성은 안도함과 동시에 오라버니의 배려에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 아무래도 서로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감수성이 높은 여자일수록 남자가 사정을 하고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성적 흥분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절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의 경우 더욱 만족스러워하며 남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쉽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천천히 예열하여 서서히 달아오르는 여자 입장에서는 관계할 때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끝난다면 여자는 그 남자와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춰주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같은 파트너라고 해도 항상 이런 느낌과 감정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부나 연인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5번째, 남자가 절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사람마다 절정을 느끼고 표출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조용히 행동을 억제하면서 사정을 하지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며 남자가 엄청 요란하진 않더라도 한껏 상기되고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게 되면 여자는 거기에서도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잠자리에서 목석같이 가만히 있는 여자보다는 조금은 요란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지금까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함께 만족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남자 혼자 써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 세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는 경우. 네 번째,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 5번째, 남자가 절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어떤가요? 단순하고 일관되는 절정만을 느끼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의 마음과 생각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모든 걸 여자한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곡물이지요. 바로 기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곡물과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건강을 위해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이 기본 영양소는 당뇨병 환자도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한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에 의존하게 되어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무기력증, 집중력과 수면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도 이 같은 기본 3대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연구와 기관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532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섭취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수화물, 어떤 지방,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밀가루 음식과 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당연히 피하고 통귀리, 보리, 메밀, 퀴노아, 수수, 기장과 같은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수화물 섭취에 좋은 통곡물인 기장, 이 기장의 건강 효과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과 같은 통곡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관리하고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은 백미와 같은 정제된 곡물과 비교했을 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대체의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장의 혈당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장 역시 곡물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요. 백미의 경우는 GI 7275 정도인데 기장은 GI 54 정도로 백미의 양을 줄이고 기장을 추가한다면 혈당 관리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건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기장을 섭취하였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12% 감소하였고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이 곡물이다 보니 탄수화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곡물로 섭취하기 때문에 당뇨병 중요 영양소이죠. 섬유질과 단백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인도의 연구가 있는데요. 인도의 납작한 빵인 난을 기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공하면 당뇨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난을 기장으로 만들었더니 당뇨인들의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잡곡 가운데 기장은 항당뇨병 효능이 아주 뛰어난데 특정 혈당 강화제 약물과 견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알파아밀라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중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장이 백미와 정제된 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더 많은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혈당 상승을 막는 작용기전이 있어 당뇨병 관리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항산화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곡물인데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줘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장의 산화방지 성분은 암세포 발생과 피부 노화와 관련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기장을 곡물로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기장을 쌀과 섞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기장과 쌀의 혼합 비율은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장을 쌀보다 더 많이 넣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과 쌀을 20일이나 30일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율은 다른 잡곡을 제외한 기장 한 가지만 넣었을 때 비율이고요. 더 도움이 되려면 통보리와 통귀리와 같은 곡물을 더 추가해서 기장을 포함한 잡곡과 쌀의 비율을 30일에서 50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기름을 한 스푼 넣고 밥을 지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조리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저항성 전분의 양이 2배가량 높아집니다. 쌀 한 컵당 티스푼으로 12스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다들 전기밥솥 이용하시죠? 많은 분들이 전기밥솥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혈당 걱정이 많은 분이라면 전기밥솥보다는 냄비밥을 해서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약한 불을 이용해서 냄비에 밥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전기밥솥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고 합니다. 갓 지은 밥을 한 김 식혀 드셔도 좋은데요. 밥을 갓 지어 먹는 것보다 4도 정도로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게 되면 밥을 먹고 난 후 혈당이 덜 오르고 높아진 혈당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 금세 떨어집니다. 하루 먹을 양의 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밥 드실 때 데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장은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쌀의 비율을 줄이고 기장을 추가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중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기장과 쌀의 비율은 20일 정도가 좋고 기장을 포함한 다른 잡곡을 추가한다면 30일이 좋습니다. 이 비율은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도 혈당 억제에 도움이 되지만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비로 약한 불에서 밥을 지어 먹거나 올리브 오일 또는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면 저항성 전분의 양을 늘려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해 드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밥을 해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